자, 이번 이야기는 강희롱 더 팩트 연예국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앞서 영상에서도 잠시 보셨지만요. 중국의 SNS, 트위터라고 불리는 매체죠. 웨이보에서 K-팝 아이돌의 팬카페 계정 21개를 강제로 일방적으로 정지를 시켰습니다. 자, 여기 엑소, BTS, 블랙핑크의 팬카페 계정인데요. 이 외에도 포함해서 21개 계정을 강제 정지를 한 겁니다. 웨이보는요, BTS 멤버 지민의 팬클럽 계정을 60일 동안 차단시키기도 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비행기 뒷부분에 팬들이 지민의 생일을 축하하는 랩 광고죠. 랩 네, 광고 그렇죠. 겉에 네. 이거를 빌미로 삼아서 그랬다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BTS 멤버 지민 생일이 다음 달 13일이에요. 네. 4월부터 이제 6개월 전부터 중국 팬들이 모금 활동을 했고 인터넷상에서 네. 그 금액이 3분 만에 1억 8천, 네. 1시간 만에 4억, 뭐 꽤 많이 모인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비행기도 띄웠고 아. 또 실제로 생일 당일날은 뉴욕타임즈에 광고도 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이런 지금 코로나에도 한류가 월드 트렌드를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런 중국에서도 부분에,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 가장 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이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런 뭐 겉으로는 일단 미성년자 팬 모금 활동을 뭐 조장하는 걸 방지한다든지, 네. 뭐 고액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또 방지한다든지 이런 어떤 네. 명분은 있긴 있지만 한류 팬덤에 대한 어떤 규제 강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요, 이 연예계 팬덤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요? 뭐 어떤 규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지금 막고 있는 겁니까? 최근에 8개 항목에 대해서 네. 어떤 규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류가 가장 뭐 해외에서는 중국 팬들한테는 크지만 네. 중국 내부 배우들도 많은 뭐 정상이라든가 자오웨이 뭐 유명한 아니면 뭐 유연걸이라든지 이연걸 씨라든지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자체 문제를 삼아서 제재를 사실 가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와중에 한류 스타들을 이제 타깃으로 삼아서 뭐 21개 팀이면 엄청나게 많아,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주의 국가의 이 분위기가 남아 있어서 아직 강력히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른바 정풍 운동이라고 해서 연예계를 정화한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중국에서 지금? 정풍운동은 40년대 중국 공산당이 이제 잘못된 풍조를 바로잡는다라고 시작한 운동인데요. 한마디로 권력을 재집권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그 문화를 통제하고 사상을 규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연예인 스타들까지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뭐 영리 목적의 사교육도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진핑 우상화에도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청소년 게임 시간까지도 이제 규제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규제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 통제가 가능한가? 그렇죠. 문화가 통제가 가능한가? 네. 근본적인 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 일단 중국은 내년에 당대회가 열리거든요. 네. 시 주석이 내년에 이제 재집권을 목표로 이런 규제를 시작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 가요나 드라마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 사상에 물들까 봐 굉장히 두려워서 그러는 것은 뭐 저희가 여러 번 보도를 접했지만 이 중국이라는 이 강대국 거대 나라에서도 아니 이런 K-팝 같은 대중문화에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사실은 중국이 연예업계에서는 상당히 큰 시장이잖아요. 네. 이 리스크가 우리 업계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드 이후에 지금 4년 넘게 중국과의 교류가 단절됐고 그랬죠. 우리 한류는 대륙 한류,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요. 네. 중국에서 교류가 막힌 이후에 연예 산업이 굉장히 위축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뭐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던 와중에 네. 이런 뭐 어마어마한 또 새로운 규제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 한류가 앞으로 어떤 진행하는 물론 뭐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BTS 같은 경우 해외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네.
중국의 문호가 이렇게 네. 더 닫혀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예전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 도입할 때 중국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콜라와 햄버거 문화를 막지 못했던 그 경험이 있을 텐데 글쎄요.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한 사회에서 저렇게 대중문화 특히 K-팝, 한류 이런 것을 강제로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또 황당한 이 뉴스가 있습니다. 이번엔 또 중국이 아니고 파키스탄에서 BTS 광고판을 강제로 철거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근데 그 이유가 황당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황당한 건데요. 네. 왜냐하면 팬덤 문화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네. 예를 들면 아미라는 표현을 네. 아미가 BTS 팬클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미를 빗대서 파키스탄에는 파키스탄 군대밖에 없다. 아미가 뭐냐 이렇게 이거는 전혀 이해 상관없는 얘기를 꺼내서 네. 그리고 이것도 뭐 지방의회 후보 한 명이 개인의 생각을 네. 한류 BTS가 뭐 한류의 정점이라면 네. BTS를 이제 또 다른 멤버인 정국을 해서 이걸 철거를 했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전광판 광고 네. 해외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 미디어의 지금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인이 하나로 공유되어 있는 그런 실시간 그런 세상에 이거는 너무 좀 시대착오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뒤집어 보면 또 이럴 것 같습니다. 워낙 이 BTS 그리고 K-팝, 한류의 열풍이 워낙 강력하게 세계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일부 부작용이 나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조금 위안을 삼아 볼까 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이 Q&A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